톡보적인 인터뷰. 기본사회의 모델 도시 광주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글로컬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글로컬 정책연구원을 이제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전공이 도시계획이시더라고요. 부동산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여쭤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광주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어떤 목적으로 광주가 방향을 틀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야 그 방향으로 갈 거라서 뭐 매년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끊어가지고 그 중간중간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실천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5년마다 아니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되면 그 실천계획으로 항상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네, 관리계획이. 그렇군요. 그러면 광주는 큰 그림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광주는 최근에 갑작스러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하늘이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고층 건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요? 최근, 그러니까 2014년 이후로. 네.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구시가지를 비롯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아파트 높이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광주의 스카이라인, 경관, 또 광주가 중요시 생각하는 무등산 조망권 이런 경관적인 부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순식간에 한 5년 정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초고층 건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관리를 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갑자기 5년 만에 이렇게 급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전망이 좋아서 이사 들어왔는데 몇 년 안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다 그걸 가려버리고 있어서 고층 아파트는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고층 아파트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광주가 나아가는 방향은 뭐였습니까? 광주가 나가는 방향은 지금 기존 시가지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면 매니지먼트를 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니 수급을 조절해 줘야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공급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수급 조절이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 정상적이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원래 시장에 있던 물량이 있고 그에 특별히 공급되는 바람에 이제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년에 뭐 앞으로 5년 안에 뭐 2만 6천 호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2만 6천 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당장에 거래가 없어서 상당히 좀 오버하는 좀 겁내게 하는 그런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거래도 없어서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 국면에 들어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거래량입니다.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것은 이제 바닥을 쳤나 보다. 이제 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또 그 상황도 안 온 거죠? 아직은 아닌데 최근에 특이할 만한 것은 전세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공원 거기에도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대수가 최근에 셌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10년 살고 그걸 갖다가 분양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임대후 이제 분양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컬 정책연구원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설립이 됩니까? 설립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었습니까? 9월 달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요. 등기는 이제 마친 상태인데 개원식을 안 했습니다. 곧 합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광주 상황을 산업화 이후에 60년 산업화 이후에 가장 위기가 큰 상황이다. 그런 이유는 수도권에 그 일극 집중되고 있고 인구는 이제 소멸 감소
고령화되고 저출산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불경기까지 와가지고 임대라고 써져 있는 상가가 너무 많고 아파트의 미분양은 좀 채여 있고 건설 경기는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의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민간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칠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의 그 터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연구하는 전문가 또 시민 이렇게 모여서 새롭게 한번 나가보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너무 네. 지금 아래로 처지고 있어서 저도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광주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위기 상태에 지금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만 이렇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워서요. 광주는 200만 이상의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빨아들인 게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지금 14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주가 이렇게 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참 힘들다고 봐야죠. 타 도시에 비해서도 더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좀 적고. 그러니까 특광역시 네. 중에서 광주가 원래 산업혁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주변 농촌 지역에서부터의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 교사랄지 공무원들이 주변 지역에 출퇴근해서 그 벌어온 소득으로 여기 소비하고 하는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주변 지역이 이제 지금 다 힘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 인구도 없고 또 행정구역은 서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가 지금 파산이 많이 해가지고 임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하남산단이 광주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심장인데 하남산단이 대위위니아가 법정관리 들어갔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이 또 물량을 뺀다고 그러죠. 이러면은 계열 회사들이 그 하청했던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나마 그 물량도 못 받을까 봐 쉬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 유출입니다. 네. 청년 유출이 이 댐이 막아져야 되는데 이 댐이 약해가지고 광주 댐은 그 다 넘어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전부터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씩 성과는 좀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지금 당장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몸집을 불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규모의 경제가 생기거든요. 그 규모가 경제가 생겨야 그 속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어느 여야를 막론하고 메가시티거든요. 네. 메가시티는 한 500만 돼야 됩니다. 500만쯤 되면은 거기에 다양한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우리는 광주 전남 합해서 그 정도가 되지를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야 돼서 그 모아졌다는 것 자체가 댐이 크게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통합한다고 그러고 좀 충청군도 통합한다고 그러고 행정 통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부산 부울경 같은 경우는 행정 통합을 안 하고 광역 행정 기구를 별도로 만들겠다. 법에 있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특별자치시 자치도 전라북도도 자치도가 됐고요. 광주는 광주대로 있고 이런 모양 가지고는 댐이 막아지질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 수가 좀 많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각각 하지 말고 우리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목소리를 내야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근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다음 민간 부분에서 기관들에서 이건 이렇지 않으면 다 공멸이다. 네.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푸시를 해야겠죠. 각각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광주나 전라나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든 뭔가 새롭게 하나를 합친다고 하면 반발도 많고 또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이라는 그 마그네트가 자석이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 끌어가는 부분에서 그 부산이나 대구 이런 인구가 큰 곳도 합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크게 만든다. 그게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경계 산업단지를 같이 만드는데 네. 그 경계를 그은데도 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규제가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를 지정하는데 전남은 합의를 안 해주는 거고 광주가 또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같은 행정구역이었으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수도권에 경쟁을 해야 되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매력 거점 요소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력적 거점 요소는 주변 시장이 그만큼 커야지 거기에서 좋은 그 아이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도시를 가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젊은이들은 더 익사이팅한 걸 가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너무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이 좀 멀어 보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수님의 전공이 도시계획이었으니까 그 얘기와도 좀 일치가 돼 보이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예. 그때도 이제 많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보거든요. 광주 전남이. 네.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공약을 갖고 있고 또 여당도 이런 공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공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이제 메가시티가 된다면 어떤 게 좋아지는지 청사진이 있어야만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할 텐데 무조건 메가시티가 돼야 돼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은 그 산업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산업 클러스터 연구하고 인재 양성, 그다음 제품을 만드는 생산이 하나의 특화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든달지 이런 이제 사람과 연구 기능과 생산을 하는 것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그 특화된 것이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여천원의 화학단지가 여수의 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나 광주에 있는 대학이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연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산업이 이걸 먹게 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농업이 하는 그런 행정이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토양은 인구가 커야 되고 행정이 단일로 네. 통합적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첫걸음은 어떻게 떼야 된다고 보십니까? 광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이 제일 약한 부분인데 그냥 공동체 협약을 하자는 정도가 가장 공동체 협약으로 그냥 어떤 기구를 만들지 않고 임의기구로 두 번째가 이제 법에서 만들고 있는 특별기구 양 지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특별 이러면 영상공 환경처처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파견하는 그런 구조가 부경 부산 쪽이고 네. 그 다음에 대구나 충청은 아예 합해버리자. 지사하고 시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합해버리자. 그런 합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서로 팀 같은 게 조성이 돼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제 오고 가야 될 텐데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에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3단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이런 이제 기본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실현을 위해서 지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인식, 공감을 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죠. 예. 기득권인 부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백성을 살리는 건데 그 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장기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곧 다가올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으니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기본사회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공약으로 출발했던 원래 기본소득에서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런 메가시티 정도의 급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 AI 이런 혁명이 오면은 이런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결국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노동소득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 노동소득에 탈락된 사람은 좀 이렇게 최소 보장, 사회보장 제도에서 다시 리턴을 시켜주는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를 잃어서. 그랬을 때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대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 대량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같이 나눠주자. 기본은 해주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본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원을 그냥 나눠주자는 말씀은 뭐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보다는 더 어차피 이 복지의 일종이겠지만 복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가 이건 또 다른 또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는 그 하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AI나 이런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사회 부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지금보다. 그렇지 그 증가하는 부를 누가 가져가냐. 결국은 AI나 디지털을 소유한 사람이 가져가서 부가 급격하게 편중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노동에서 탈락돼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개입해서 기본을 맞춰서 그러니까 최소보다는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부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이제 지역화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상교복도 했었고요. 무상급식도 했었고 또 그 교통 부분도 하고 그래 지금 많이 이렇게 부분 했던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사회는 완벽한 어떤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 맞춰서 우리 지금 실천 시스템도 변경돼야 되고 또 각 지자체별로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의 방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이해도도 더 높으셨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많아서 그냥 두서없이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현 가능한 이런 대안, 계획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도 저 도시계획 관련인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면 이제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준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개발 행위 제가 이렇게 심의한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사업자가 뭐 천억 공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옛날에는 주민하고 합의해서 지역발전 기금을 얼마 주고 그걸 끝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조합을 형성하게 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면
그 조합에다가 조합의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지분을 참여하거나 펀딩하거나 또는 채권을 사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한 가구당 또 한 사람당 한 달에 50만 원씩 가져갑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금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 본 거고 그중에 좋은 사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신안 같은 경우 그래서 인구가 말씀해 주시는 거고 거기서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야기가 계속 여기저기 튀고 있어서 아니 그게 바로 기본 사회입니다. 아, 네네. 기본 사회 중에 그 햇빛 연금, 네. 바람 연금, 그 바람은 태양광, 그 풍력 네.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 살포를 해줄 수 있는.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처음부터서 이제 문제 제기부터 이야기가 들어가야 좀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 연구원이 네.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기본 사회를 가지고 기본 사회의 모델 도시에서 광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개원식도 하지만 그 뒷부분에 정책 포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한주 박사님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 그 기본 사회의 그림을 광주와 연관해서 이제 발표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분들을 소득이랄지 아까 에너지랄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모셔서 또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금방 궁금했던 여러 가지 네. 기본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11월 1일 2시에 DJ 센터에 있습니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반인도 가서 들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매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화하는 거와 처음 듣는 저희가 이렇게 듣는 거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로컬 정책연구원장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